예,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중간고사 복습이고요. 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중간고사 객관식을 받고 여기에서 틀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내는 게 숙제죠. 근데 그냥 알아서 내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 문제인데 그걸 또 알아서 공부해라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정답률을 좀 보고요.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답률이 50% 넘어가는 문제들은 대충 보면은 문제가 쉬웠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미 예시로 올라갔던 문제들에서 그대로 나온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렵지 않게 맞춘 것 같아요. 특히 뒤쪽에 모두 고르시오 문제들이 있는데 모두 고르라고 한 게 사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시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해서 그냥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답률이 0%짜리 문제도 있고 정답률이 4%짜리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한번 쭉 확인을 해보고요. 혹시라도 제가 문제를 잘못 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답을 체크를 잘못 해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수정해서 다시 시험 채점을 해야 되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모르니까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해보죠. 사이버 캠퍼스에서 문제 보기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중간고사 미리 보기를 해보죠. 아우, 자꾸 문제가 창이 이상하게 뜨네. 네. 이거 보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정답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옆으로 빼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 문제 차원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온데 이건 정답률이 80% 정도 됐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답만 얘기할게요. 답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답까지 확인 가능하게 만들어놔서 그래도 얘기는 해보죠. 답은 점성중 모형 시험에 있어서 프루드 상사를 적용한다. 프루드 상사를 적용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레이놀즈수 상사가 원래 점성 유동에 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레이놀즈수 상사를 적용하는 거는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수심 수면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에만이라고 쓰면 사실 그게 답이 아닌 거죠. 네. 틀린 거죠. 수면 근처 유속은 파장뿐만 아니라 파고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파고가 클수록 식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책 보면 아니까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고요. 이거는 정답률 100%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것만 알아도 사실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실선 모형계산 레이놀즈수 상사를 적용을 했을 때 저항이 얼마로 얻어지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실선이랑 모형선이랑 잠깐만 레이놀즈수 상사를 맞춰가지고 실험을 하면은요 그 힘에 대해서 무차원화를 한 게 똑같이 나와요. 크기가 이거 굳이 설명해야 되나? 중요한 개념이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놀즈 수를 맞췄다고 하면은요 이거잖아요. 얘를 맞췄다는 건 얘가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다는 건데 우리가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어떻게 무차원화를 하는지 읽어보자면은 이 정도 스케일, 이 정도의 그 스케일 아니면 이 정도의 뭐라고 해야 돼? 차원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레이놀드 수가 똑같다고 하면 VL이 모형이랑 실선이랑 똑같던 거잖아요. 이거 누가 달라질 이유는 없으니까. 누는 같은 유체 물이니까. 그래서 VL이 서로 같다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랑 실선이랑. 그러면 VL이 같으면 VL 제곱은 당연히 같겠죠. 모형이랑 실선이랑. 그럼 얘가 모형이랑 실선 동일해야 되니까 R도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N입니다. 모형이랑 실제랑 레이놀드 수의 상사를 맞춘다면 힘은 서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드 수는 절대 안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많이 틀렸던데 한번 봅시다. 정답률이 얼마야? 아니구나. 반절 좀 이해하니까 설명은 할게요. 문제에서 분산관계식 줬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5초일 때랑 3초일 때
수면파의 속도가 몇 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구하면 되죠. 봅시다. 뭐 이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제가 아마 수업 때 자주 쓰던 식은 람다는 얼마야? 2파이분의 g t 제곱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이거식 정리하면 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속도 물어봤잖아요. 속도는 파장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파장을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이 꼴이 나오겠죠. 네. 그럼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상속도 c잖아요. 뭐 군속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군속도도 어차피 위상속도의 반절이기 때문에 비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다가 t가 5초일 때, 3초일 때 각각 넣으면 속도 얼마 나와요? 뭐 구태여 계산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5g를 2파이로 나눈 거랑 그 다음에 2파이를 3g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비율은 얼마예요? 1.66? 네, 66%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파정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정답률을 봅시다. 아유 이거 많이 틀렸네.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조파정 설명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검토는 해봤는데 혹시 정답률이 너무 낮으면은 제가 문제를 거꾸로 냈나 싶은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봐야 돼요. 선수파 감소를 위해 구상 선수를 적용을 한다. 선수파 감소긴 하네요. 네, 그렇죠? 구상 선수잖아. 그 다음에 경하울수 가면은 경하울수 차이가 크면은 구상 선수가 경하울수 때는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하 상태에서 조파정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어깨에서는 압력이 낮아져서 파저부터 수면파가 형성되죠.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저속선에서 대부분의 수면파는 선수 앞쪽 끝에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죠. 어깨에서 발생을 하죠.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수 앞쪽 끝에서의 조파장을 줄이려면 선수를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속선은 사실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뚱뚱하게 만드는 대신에 어깨를 최대한 잘 뽑아준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선수에서 어깨 부분을 어깨도 또 그려줘야지. 배가 있으면 위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뾰족한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어깨를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어야 저속선은 여기 어깨서부터 저부터 생기는 그런 파가 덜 발생한다 라는 얘기죠. 이거 다 지워야 돼. 그래서 왜 이게 정답률이 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업 때 상당히 강조를 했던 문제입니다. 넘어가고 잠깐 뭐야 이거 3번 왜 미제출이야. 다 맞은 건데 그쵸? 됐다. 다시 미제출 문제. 7번 문제 정답률을 한번 봅시다. 저항 해석에 대한 설명. 50% 조금 넘었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3차원 저속해서 잉여 저항이 아니죠. 조파 저항이고. 뚱뚱한 벨수록 형상 저항 영향 커지고. CA는 모형선에 대해 구하는 게 아니죠. 실선에 대해 구해야지. 점성 저항 비중이 항상 크다고 제가 강조했죠. 조파 저항은 점성 저항보다 크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조파 저항은 점성 저항보다 크진 않은데 프루드 수에 따라서 변화가 크기 때문에 모형이랑 실선이랑 걔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 저항은 상대적으로 별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레이놀드 수를 맞추지 않아도 추정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속도 포텐셜은 8번. 속도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포텐셜을 아니까 포텐셜의 9배를 구하면은 벡터 나오죠. 파고가 크면은 속도 포텐셜이 커지나요? 파고가 A잖아요. 커지면 포텐셜 커지네요. 수면에서 멀어질수록 속도 포텐셜 감소하는지 뭘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Y가 이게 식이 있다로 나오나?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 때 설명을 했으니까 EKY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뭐 딱히 제가 애매하다고 인정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채점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수업 때 이 얘기는 했거든요. 2의 KY 제곱이라고. 저거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하여튼 2의 KY 제곱이기 때문에 수면에서 멀어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0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텐셜은 0에 가까워집니다. Y가 0에 가까우면요. 수면 근처라면 얘는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증가하죠. 수면 근처에서. 그러고 파장이 커지면은 속도가 감소하나요? 파장이 커지면 속도가 감소하나? 나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파장이 커지면은 속도는 파장이 커지면은 어디 봅시다. K가 커지는 거, K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K는 작아지는 거긴 한데, 그럼 K가 작아지니까 포텐셜은 작아지긴 하는데, 오메가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파의 운동 에너지. 걔가 파고 제곱에만 비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은 상관없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직관적이겠네요. 뭐 어쨌든 혹시 여기에서 이거 제가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도 수업 때 2의 ky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수면파 포텐셜을 푸는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여기에 대한 뭐 추가 뭐 점수를 준다거나 뭐 이해를 해준다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인정이 없나? 생각해서 수업 때 다시 얘기할게요. 반류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이것도 50% 넘었네. 쉽게 할게요. 추진기에 유입되는 속도와 선박의 속도의 비율이 아니라 얼마나 느려졌나요? 그러니까 추진기에 유입되는 속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틀렸죠. 형상저항이 큰 배에서 그래서 얼마나 느려졌냐가 커지는 거고 추진기 특성이 좌우 안 돼요. 좀 되긴 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배의 형상 문제입니다. 추력 감소비가 커지면은 추진기랑 배의 상호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반류비도 크게 나온다라고 해서 대충 그 추세를 수업 때 CB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활주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정답률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죠. 선미가 선수보다 들리진 않죠. 활주 상태는 선수가 들려야죠. 그 다음 조파저항 해석 여러분들 과제랑 관련해서입니다. 4%밖에 안 됐다고? 물리적 우선 조파저항이 음수가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파저항이 파도를 완전히 잔잔한 바다가 조파저항이 0이에요. 근데 걔보다 더 잔잔해서 파도가 없는 바다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다 조파저항이 음수가 나오는 거는 뭔가 형상계수를 뽑는데 뭔가 좀 안 맞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조파저항이 0 이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파장을 얻는 게 아니라고 수업 때 강조를 참 많이 했죠. CW는 CTS에서 전체 저항에서 점성 저항을 빼는 거지 이거는 그냥 K 구할 때 추정할 때만 한번 쓰고 버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파장 얻는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거 아까 앞에서 한 얘기네. 마찰 저항보다 작죠. 잉여 저항 개수는 조파 저항 개수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KCF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 저항계수 여러분들이 잘 써봤으면은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FM은 0보다 크겠죠. K도 0보다 크겠지. 형상계수니까. 그래서 항상 얘네는 0보다 크기 때문에 CR은 CW보다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해석 제대로 해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점성저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정답률이 높으니 대충 얘기하죠. 선미적 유동은 점성저항 때문에 느려지죠. 네.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유동이 느려지고. V형 선수 이거 수업 때 상당히 열심히 설명했는데 정답률이 낮네요. V형 선수는 선수가 이렇게 V자로 생긴 거예요. 물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면 면적이 넓어지면서 부력이 증가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는 뭐에 쓰이냐면은 짐을 더 실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짐을 더 실을 거면 밑에가 뾰족할 게 아니라 밑에도 동그래야죠. 그 다음에 저항 성능에도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V자로 생겼기 때문에 수면 쪽 면적이 넓거든요. 선수를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배랑 U자로 같은 배수량을 가진 U자로 생긴 배랑 보면은 수면 쪽 면적이 V자형 선수가 더 넓잖아요. U자형 선수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면이랑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얘는 조파장에는 안 좋아요. 하지만 고속선에 쓴다고 수업 때 얘기를 했죠. 왜 쓰냐? 보건성이 그나마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성이 필요한 배에 사용이 되겠죠. 근데 보건성이 큰 배는 GM이 작은 배잖아요. 그래서 여객선 컨테이너선에 쓰는 건 맞는데 GM이 얘네는 작아요. 그거 아마 개론이나 뭐 그런 때 다 배웠었던 것 같은데 GM 계산하는 식이랑. 그 다음 배수량을 수면 아래로 몰아주는 거 아니죠. 수면 근처로 몰아주는 겁니다. 조파장 감소를 꾀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저속 비대선의 구상선수에 대한 문제죠. 파도를 가르며 항주함으로 조파장.
이거 절대 아니고요. 고속수원 좁아져는 불리하지만 보건성 때문에 쓰고 있다 라는 얘기 있었죠. 마찰장 이거 뭐 생긴 거 제일 비슷한 거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머지 식은 제가 수업 때 열심히 쓰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답률이 얼마야? 예, 60% 넘겼네요. 그 다음 게 어렵구나. 압력하고 속도의 문제인데 이거 일부러 좀 꼬아서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좀 잘 읽었으면 해서. 사실 이게 압력 문제는 우리 분야에서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서 뭔가 뭐 기사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우리 분야도 그렇죠. 등등을 하면은 압력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오바라고 하면은 얘가 5기압이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500kPa? 그럼 얼마야 또? 50만 파스칼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2분의 1 로그 2제곱 더하기 P는 뭐 일정하다가 베르누이 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5기압의 정압이라고 하니 얘가 5기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50만 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5기압으로 딱 잡혀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터져나간다 했어요. 얘가 절대 압력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으로 터져나갈 때 공기의 절대 압력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기압이죠. 뭐 많은 분들이 틀렸다고 하면은 이거를 0기압으로 놨을 수 있는데 공기 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기압, 1기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10만에서 5만 빼면 얼마예요? 40만. 그 다음에 물 밀도니까 1000.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대충 얼마 나와요? 루트 800 정도? 루트 800이면 얼마냐? 28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래서 28m/s가 답이 됩니다. 이게 문제를 꼬아내긴 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거 아니 잠깐 이거는 제가 그냥 낸 문제고 그 뒤에 문제들이 아마 그거죠. 이건 제가 새로 낸 문제 같고 나머지는 있던 거에서 그대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이렇게 나오겠죠. 16번 문제는 정답률이 심지어 0%인데 네,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고 미분함과 곡은 크기가 작으므로 모두 무시를 하나? 잠깐만 이거 뭐가 내가 잘못 썼나? 답을? 풀어놓고 봅시다. 왜냐면 제가 답을 3번, 4번이라고 썼는데 이거 또 1, 2번이 답인데 거꾸로 썼을 수도 있어. 미분함과 곡은 크기가 작으므로 모두 무시한다. 무시하는 거 맞는 거 같고 동력학적 경계 조건은 수면을 따라서 전압값 이거 맞잖아. 아이고 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답을 써놓고 문제를 이렇게 썼네. 이러니까 0%가 나왔겠죠?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채점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수면파가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물표면 이거 아니죠?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 법선이라고 하는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물입자 운동과 같다고 보니까 이건 아니고요. 무한 수심에서 유체 입자 운동은 전진 방향 성분 분속도 뭐 그냥 헛소리 써놓은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쯤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제가 답 고쳐가지고 채점 새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거 맞춰서 숙제 다시 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닌가? 이것도 혹시 답 궁금한 사람들 있을라나? 한 명 있겠네. 조파장 중력이 지배적이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돼 있잖아. 잠깐만. 아까 이전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 2번이 맞고. 아이 참. 옳지 않은 거. 프로듀스 조파장 개수가 같겠죠? 도입 개수가 크면은 배가 선수가 뚱뚱해진다는 뜻인가요? 날씬해진다는 뜻인가요? 날씬해진다는 뜻이죠. 도입 개수가 커지면은. 그래서 날씬해지니까 조파장은 감소하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미 설계에 대한 거. 뭐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많이 틀렸네. 조속선은 뚱뚱해지지 않아야 되고요. 결속 개수가 작은 배는 선미가 날씬한가요? 뚱뚱한가요? 선미가 뚱뚱하긴 한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선미 설계에 대한 식에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결속 개수 맞나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이쪽은 바지고 아니다 여기 프로듀스였지? 프로듀스고 여기가 결속 개수라서 여긴 바지 여기는 세미 바지
뭐 여기는 컨벤셔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수가 높을 때 결속계수가 작으면은 바지형을 쓴다 라고 책에 그림에 써져 있죠. 뭐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작으면 바지 맞아요. 이거 아까 얘기했고, 부력 중심이 뒤로 가면 점성 저항 감소에는 유리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속선은 오히려 선수 쪽으로 배수량 몰아주잖아요. 선미를 날씬하게 해서 추진율도 좋아지고 향상 저항 영향도 좀 줄이려고. 결속계수가 크면 선미는 날씬합니다. 배론 의식에 대해서 유선을 따라 일정한 전압을 갖고 포텐셜 유동, 질량 보존 아니죠. 에너지 보존이지. 점성 유동의 잠깐만, 이것도 잘못 썼네. 씨. 못 살아. 일정한 전압을 가지는 거 맞고요. 포텐셜 유동의 질량 보존은 아닌데, 수면파 해석에 사용되고. 이거 막 제대로 썼구나. 점성 유동 지배 방정식 아니죠. 이건 제가 답 2, 3번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다. 제가 다른 문제는 다 답 3, 4번으로 맞췄는데 이건 뭐 2, 3번이라 저도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성 연계층에 대한 설명. 노슬립 조건에 발생하고 점성 계수가 크면은 에너지를 그만큼 점성으로 많이 뺏기니까 더 두껍겠죠, 당연히. 마찰 저항이 감소하면 유동 방리가 일어난다. 아니겠죠? 마찰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잃어야 유동 방리가 일어나고. 실선에서는 난류 촉진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고요. 한 20분 걸렸네. 설명하면서도 2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다면은 30분 안에 다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한 가지 여기 이거 16번 문제는 제가 거꾸로 쓴 거니까 채점 다시 해가지고 공지를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저기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내가 왜 오답을 선택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서 쓰시고, 이 문제 이렇게 제대로 풀어보니 이게 답이었군요 라는 내용까지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6번은 해당 없어요. 제가 다시 채점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 보고 맞냐 틀리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